여러분, 경매 낙찰 받았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비 500만원 안 주면 안 나가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 경매를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명도입니다. 실제 울산에서 명도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전 명도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 명도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제 경매과에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경매를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상 낙찰받고 나면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는 검토를 합니다. 낙찰된 부동산에 대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낙찰받은 사람이 적합한 매수인인지 판단하는데요. 이상이 없으면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저는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낙찰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접촉하는데요. 물론 낙찰된 부동산이 내가 사는 곳과 멀리 있다면 당일에 접촉하셔도 됩니다. 점유자와 접촉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나 문자하기. 두 번째, 방문하기인데요. 첫 번째, 전화나 문자하기는 말 그대로 점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입니다. 낙찰자는 경매 낙찰 후 사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제 경험상 점유자가 소유주라면 전화번호가 없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사건 열람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직접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만 저는 이때는 사람을 만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을 만나면 점유자의 반응은 잔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왜 오신 거예요? 잔금부터 납부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경매 초보분들은 아직 협상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유자분과 만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점유자의 말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낙찰받았다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잔금을 쳐야만 전 소유주에서 현재 낙찰자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잔금을 다 납부하고 점유자와 접촉한다면 이사 시기가 너무 딜레이 되겠죠. 그래서 대문 앞에 쪽지를 남겨둡니다. 경매 낙찰받은 낙찰자인데 연락 달라는 내용입니다. 쪽지를 붙여놓으면 두 가지 반응이 오는데요. 연락이 오는 경우와 연락이 안 오는 경우죠. 첫 번째, 연락이 오는 경우. 연락이 온다면 낙찰자임을 밝히고 언제 잔금 납부를 할 건지 솔직히 말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 후에는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이사 계획이 있는지 본인의 계획을 말을 할 겁니다. 이때 상대방 측에서 나는 갈 곳 없다. 이사비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안 받으면 못 나간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와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면 낙찰자만 손해입니다. 두 번째, 연락이 안 오는 경우인데요. 쪽지를 붙여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입니다. 연락이 안 온다면 한 번 더 방문을 해봅니다. 쪽지가 대문에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쪽지가 없다면 점유자가 내용을 확인했는데도 연락을 안 하는 거겠죠. 쪽지가 있다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점유 여부는 당연히 경매 입찰 전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사람이 사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연락이 안 오면은 초조하실 텐데요.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잔금 납부 후 내용 증명, 인도 명령을 보낸다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선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국 점유자분과 연락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점유자분들이 낙찰자분이세요? 저 언제 나갈게요. 라고 순순히 나가주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 경험상 열의 9명은 이사비를 주면 나간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사비를 줘야 하지? 정당하게 경매 입찰해서 낙찰받고 잔금도 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협상이 잘 안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강제 집행은 유튜브나 SNS 보시면 살고 있는 사람과 짐을 강제로 빼내는 작업인데요. 이게 하루 만에 모든 짐을 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을 써야 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제 경험상 강제 집행 비용은 평당 1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30평대 아파트 기준 300에서 400이 나오는데요. 그 비용도 점유자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까지 넘어간 분들의 재정적인 상태가 보통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청구한다고 해도 대부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강제 집행까지 가면 서로 감정도 상할 뿐더러 비용, 시간도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좋게 이사비로 협의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낙찰자가 이사비를 무한정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낙찰자 역시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30평대 아파트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이 이사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사협의가 잘 안된다면 초조해하지 마세요. 낙찰자에게는 최종 무기, 강제집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낙찰자의 편입니다. 협상이 안된다면 내용증명, 인도명령을 통해 낙찰자가 갑이고 점유자가 을이라는 위치를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잔금 납부일 이후 점유는 무단점유이므로 월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인도명령은 말 그대로 낙찰된 부동산을 인도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인도명령은 보통 잔금 납부와 동시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방법은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점유자 입장에서 내용증명과 인도명령까지 받게 되면 이제 무작정 버틸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낙찰자 입장에서는 갑의 위치에서 협상을 다시 할 수 있겠죠. 참고로 강제집행은 인도명령이 점유자와 낙찰자 둘 다 송달이 되어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협의가 잘 된다고 한들 추후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잔금 납부 동시에 인도명령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와 접촉합니다. 점유자와 접촉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사건 열람 후 전화나 문자. 두 번째, 방문하기. 첫 번째, 사건 열람 후 방문을 해봅니다.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쪽지를 붙이는 방법을 추천드린다고 했었죠. 그 다음 연락이 온다면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다. 잔금 납부 후에도 이사협의가 안 된다면 내용증명,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과 나의 위치를 인지시켜줍니다. 그 다음 다시 협상을 해보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이해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도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나도 경매 해봐야겠다 라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경매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 강의가 대표적이죠. 물론 경매 학원도 강의에 포함되고요. 저도 책, 강의 둘 다 들어봤었는데요. 책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경매 관련 많은 책들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그 많은 책들을 다 볼 수 있나요?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죠. 더군다나 이 책이 좋은지 저 책이 좋은지 책 고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생각보다 여러 권 책을 읽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론 중심인 책들도 많고요. 그리고 애초에 책이 맞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전 위주로 구성된 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은 경매 관련 강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인 학원이 있죠. 온라인 강의는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중 온라인 강의 평균 완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시는 분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프라인 강의로 대표적인 게 학원이 있는데요. 울산도 경매 학원이 3-4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의 장점은 여러 명이 모여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온라인 강의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보다는 집중력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다만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을 한다면 수업이 끊기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요. 저같이 소심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질문 자체를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급반, 중급반 등으로 나눠져 있다고 한들 사람마다 강의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경매 전문가에게 1대1로 경매를 편안하게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경매 과외를 준비했습니다. 너가 가르칠 만한 수준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33회 공인중개사로서 20년도부터 경매 컨설팅을 시작해 약 400회 법원 입찰 경험, 60건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 낙찰을 도와드렸던 물건인데요. 24년 10월 낙찰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낙찰가는 2억 8,480만원, 최저가 매물 3억 2천 대비 약 3,500만원 싸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24년 11월에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낙찰가 1억 6,880만원, 최저가 매물 2억 1,000만원, 시세 대비 약 4,120만원 싸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에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낙찰가 4억 920만원, 최저가 매물 4억 8천만원, 시세 대비 약 7천만원 싸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매가 아니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제 경매 과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1대1로 진행됩니다. 강의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상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핵심 이론만 추려서 강의를 끝낼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다른 데는 최소 4주 과정인데요. 저도 4주 강의를 진행해 봤었는데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수강생분들이 학습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강의 의지도 점점 꺾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핵심 이론을 끝내고 그 내용을 반복 학습하면서 바로 경매 입찰을 시도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입찰, 낙찰 경험을 기반으로 쓸모없는 이론은 다 빼고 실전에 필요한 핵심 이론, 꿀팁들만 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동산 지역 흐름 분석 방법까지 서비스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역 흐름 분석이란 한 지역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오르면 얼마나 오르는지, 내리면 얼마나 내리는지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지역이 이제 하락이 시작됐는데 경매로 조금 싸게 산들,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만큼 지역 흐름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중에 지역 흐름 분석하는 방법은 별도 강의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명도죠. 명도 코칭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즉 낙찰받고 나서 명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명도 끝날 때까지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도 혼자 복습하실 수 있도록 강의 자료를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과외는 한 달에 3분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자세한 경매과외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낙찰을 도와드렸던 계약자분께서 오랜만에 전화가 오셨는데요. 타지에 계신 친척분이 경매로 물건을 보고 계시는데 타지 물건도 진행 가능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이렇게 기존 계약자분들이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분에게 저를 소개해줄 때면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좀 더 좋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발전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낙찰받고 명도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만큼 어떤 분야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저도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우선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매 명도 꿀팁과 제 경매 과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울산 지역 부동산, 경매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셔서 유용한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